네, 도널드 트럼프가 크립토커런시 암호화폐 인정했습니다. 이거 커요. 큰 뉴스예요. 예. 블록체인 기술을 수용하고 미국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적대감을 제거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크립토커런시 암호화폐 뭐 예를 들면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이런 거 다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도지코인 다 인정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암호화폐 또는 가상화폐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사람들이 서로 온라인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통화를 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10여 년 전에 재미삼아 한번 비트코인 사본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갖고 있는 게 없어요. 예. 좀 많이 아쉽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를 못해서 그쪽에. 암호화폐는 발행은행이나 정부와 같은 중앙 규제기관이 없죠. 대신 분산형 시스템을 사용해서 거래를 기록하고 새로운 단위를 생성합니다. 이번 발표는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사저에서 열린 개인 만찬 행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서 트럼프는 NFT 트레이딩 카드 구매자를 위한 모임을 주최했다고 밝혔는데요. Non-Fungible Tokens죠. NFT는 블록체인에 존재하고 복제할 수 없는 고유한 그런 암호화 토큰을 말합니다. 주로 미술품, 부동산, 음악, 디지털 콘텐츠와 같은 디지털 또는 실제 아이템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NFT는 개인 신원과 재산권을 나타낼 수도 있는데요. 트럼프는 지지자들을 환영하고 NFT 독점 구매자들 만찬과 함께 비공개 정치 회동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날 저녁 트럼프는 암호화폐에 대한 지지를 과시하고 현 정부 입장에 대한 비판을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암호화폐에 대한 현 행정부 적대감을 종식시키겠다는 의도를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에서 암호화폐 사업을 어떻게 유지할 계획인지 묻는 질문에 우리는 적대감을 종식시킬 것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바이든이 크립토가 무엇인지조차 모른다고 비꼬아 말했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트럼프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유머 감각은 제가 볼 때 미국 역사상 모든 정치인 통틀어서 넘버원이에요. 모든 정치인 역사상. 제가 볼 때 모든 코미디언 역사상 거의 코미디언보다도 더 웃기고 트럼프는. 솔직히 웃음을 많이 자아내서 저는 좋아했어요. 트럼프가. 예, 개인적으로. 그렇게 즐겁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웃음을 터뜨리게 해서. 물론 그거를 이제 그 유머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말 할 수 있냐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항상 이렇게 시원시원해서 좋았고 웃겨서 좋았고.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은 매우 반대한다. 그러면서 그리고 내가 말하는데 많은 사람이 이 그룹에 열광하고 있고 이런 그 크립토커런시에 열광하고 있고 아마도 이 그룹 많은 사람이 그럴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괜찮다 나는. 그러면서 나는 그게 좋고 견고한지 확인하고 싶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어떤 형태로든 암호화폐를 좋아하고 다양한 형태로 제공된다면 암호화폐를 선호한다면 트럼프한테 투표하는 게 올바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실제로 암호화폐로 기부를 받고 있다고도 했어요. 제가 볼 때 이건 굉장히 의미가 크고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CBDC라고 그러죠.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결국에는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결국에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거를 막을 수가 없고 또 베런스도 몇 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보도를 해오고 있는 게 페드가 연준이 결국에는 디지털 화폐 쪽을 추진할 거라고 보도를 했는데 전 그걸 믿어요. 예,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피할 수 없는 거라고 봅니다. 예. 이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피할 수 없다고 봐요. 자, 그리고 트럼프가 미국 주요 석유기업 경영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업계 측 요구를 들어줄 테니 10억 달러 규모 선거 자금을 요청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달 말하라고 리조트에서 바이든 행정부 환경 규제 폐기를 석유회사 경영진들에게 약속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10억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한 경영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석유회사들이 작년 바이든 행정부 로비에 4억 달러를 썼는데도 부담스러운 환경 규제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충분히 부유하지 않느냐?
여러분은 나를 백악관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10억 달러를 모금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어요. 저는 이런 노골적인 면모가 그냥 화끈하고 좋아요. 예. 그래서 직설적인 그런 금액을 말하면서 참석자들이 깜짝 놀랐다고 그렇게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급진 좌파 딥스테이트 언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는데요. 구체적으로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 신규 액화 천연가스 LNG 수출 사업 허가 보류를 임기 첫날 바로 끝내겠다고 약속했고 또 바이든 친환경 정책을 즉각 뒤집겠다고 친환경이 아니고 미친 그린 뉴딜스러운 그런 정책들을 뒤집겠다는 거죠. 화석연료 탄압하지 않고 적극 장려하겠다는 겁니다. 적극 장려할 거라고 그러고 저도 적극 장려하기를 바라요. 지금보다 한 10배, 100배 화석연료 저는 활활 태워야 된다고 봐요. 저는 화석연료 엄청나게 옹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체 에너지는 대체 에너지로 키우되 그래도 화석연료를 활활 더 태워서 화석연료 가격을 낮춰야 중산층, 빈곤층이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들이 상위 1%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상위 1% 입장에서야 당연히 뭐 화석연료 싫고 친환경이라고 표현도 하기 싫습니다. 뭐 그린 뉴딜, 화석연료 탄압하고 그래도 상관없는 거죠. 그들의 삶은. 하지만 당장 매일마다 살아야 되는 중산층, 빈곤층은 화석연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에너지 통틀어서. 화석연료를 지금보다 전 10배, 100배 더 키웠으면 해요. 트럼프는 석유 회사들이 그러니까 앞으로는 친환경 정책이라고는 표현도 하지 말아야 되고 중산층 탄압 정책이라고 그렇게 불러야 돼요. 트럼프 중산층 탄압 화석연료 탄압 정책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트럼프는 석유 회사들이 자기 덕분에 PR 과세와 규제를 고려하면 10억 달러를 내는 게 굿딜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멕시코만과 알래스카 북부에서 시추를 더 허용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고 그러면서 풍력 발전을 비판했습니다. 풍력이 이렇게 보면 독수리 많이 죽이잖아요. 이거 메인스트림 미디어 커버하는 거 봤습니까? 독수리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죽고 있는데 이거에 깔려가지고 예? 그리고 타 죽어요. 그 태양열 그게 그 유리인지 모르고 이렇게 확 날아든답니다. 독수리들이 그 물인 줄 알고 날아든대요. 그래서 들어다 타 죽는 거예요. 솔러 패널에. 이 자리에는 쉐브론 그리고 컨티넨탈 리소스스, 엑선 그리고 옥시덴탈 페트롤리엄 이런 경영자가 참석했습니다. 딥스테이트 언론 워싱턴 포스트는 이렇게 보도했어요. 트럼프가 석유업계의 한 제안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직설적이고 거래지향적이다. 그가 석유업계로부터 재선 선거운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려고 하는지를 보여준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딥스테이트 언론 와포가. 그러면서 트럼프 요청에도 석유 회사들이 올해 1분기 트럼프 정치 자금 모금 단체에 640만 달러를 냈다. 아직은 막대한 자금을 기부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클라이밋 파워 알렉스 위트 선임 고문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석유업계는 트럼프 행정부 첫 임기 동안 큰 혜택을 받았다.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더 큰 보상을 받을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자, 그리고 이제 트럼프는 망신주기죠. 예, 망신주기 lawsuit case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돈, 의혹 사건, 형사재판 핵심 증인이자 돈을 받은 당사자인 전직 포르노 배우 스토미 다니엘스가 법정에 두 번째로 출석해서 트럼프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날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트럼프 측 변호인은 다니엘스 증언 세부 내용이 과거 인터뷰와 다른 점이 있다는 점을 부각을 했습니다. 트럼프 측 변호인은 야 너 왜 뻥쳐 이거 다 네가 지어낸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고 스토미 다니엘스도 거기 이제 맞받아치면서 아니야 사실이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둘이 성관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솔직히 모르죠. 아무도 당사자들 빼고. 근데 뭐 트럼프처럼 이렇게 돈 많고 그러면은 했을 가능성이 이제 있다고 보고요. 근데 어쨌든 다니엘스는 지난 7일에 이어서 이날 두 번째로 트럼프 형사재판이 열린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가지고 트럼프를 망신 주는 데는 성공한 거예요. 솔직히 깁스 진영이. 예, 그거는 인정하는데 제가 이게 이제 8주 정도 걸린다고 그러죠. 총. 그러니까 한 4주, 5주 남았나요?
끝나고 나면 제가 볼 때는 트럼프한테 이게 득이 될 거라고 봅니다. 사람들이 지금 이게 무슨 미친 짓이냐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2006년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그러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18년 전에 이제 성관계 한번 가진 것 같고 이제 난리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는 모르고 트럼프는 가진 적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상태고요. 그러니까 그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트럼프는 관계를 안 가졌는데 마이클 코엔이 그냥 알아서 그냥 이걸 해결하려고 했던 걸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예. 아니면 자기가 백악관에 지금 그 트럼프가 같이 데려가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앙심이 있잖아요. 마이클 코엔. 거기에 대해 보복하기 위해서 이딴 짓을 한 걸 수도 있고요. 13만 불 준 게. 그러니까 그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한 번 관계 가졌다고 13만 불 누가 줍니까? 누가? 아무리 대선 나간다고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이건 말이 안 돼요. 지어낸 거예요. 지어냈을 가능성도 전 있다고 봅니다. 스토미 다니엘하고 마이클 코언이. 그걸 탁해놓고 트럼프가 좀 이렇게 그 여성 편력이 심하다는 거는 뭐 그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어요. 사실. 예? 90년대 내내 언론에 오르내리지 않았습니까? 특히 뉴욕 언론에. 그래서 솔직히 뉴욕 언론들이 호황기를 누린 거잖아요. 트럼프 때문에 맨날 트럼프 그 누구랑 뭐 사귀었니 어쨌니 이걸로 에브리데이 도배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뉴욕 특히 맨해튼 쪽에서 이렇게 뿌려진 그 지면들을 보면 그래서 트럼프 측 변호인인 수전 네클리스는 스토미 다니얼스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인상을 배심원들에게 심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특히 트럼프를 만난 날 음식을 실제로 먹었는지 트럼프 옷차림이 무엇이었는지 이런 걸 캐물었는데요. 그러면서 2011년 타치 매거진에 실린 과거 인터뷰와 지난 7일 증언 세부 내용이 다르다면서 이게 다 네가 지어낸 거지? 이러면서 몰아세웠습니다. 네클리스 변호사는 또 다니얼스가 전직 성인 영화 배우였다는 점을 들어서 성관계에 관한 꾸며낸 이야기의 경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근데 스토미 다니얼스는 아니야 나 진짜 트럼프하고 성관계 가졌어 이렇게 우겼고요. 우겼는지 뭐 사실을 억울해서 이렇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고요. 네클리스 변호사는 다니얼스가 트럼프하고 대적하고 있는 자신을 소재로 양초 이런 소품을 만들어서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스토미 다니얼스 주장 배경에 금전적 요인이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다니얼스는 트럼프도 자신의 이름을 새긴 소품을 판매하고 있음을 얘기하면서 트럼프하고 나는 다르지 않다 이렇게 응수했는데요. 스토미 다니얼스는 트럼프하고 진실을 공론화한 게 자신에게 득이 됐느냐 실이 됐느냐는 검사 질문에는 실이 됐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잃은 게 많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클리스 변호사 주장과 달리 공론화로 인해서 자기가 얻은 게 없다고 밝혔는데 제가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득을 얻었죠. 책도 낸 걸로 기억하는데 스토미 다니얼스가 어쨌든 다니얼스는 트럼프하고 성관계 이후 경호원을 고용했고 여러 번 이사를 한 데다 자신의 딸 때문에 추가적인 예방 조치를 취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블룸버그 통신은 검사 출신 변호사 발언을 인용해서 트럼프 측이 이번 사건 다른 핵심 증인인 트럼프 전 대통령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향해서도 신뢰성을 깎아내리는 비슷한 신문 방식을 취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스토미 다니얼스는 2006년 네바다주 관광명소 타호 호수 인근에서 골프 대회 후 트럼프 호텔 스위트룸으로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고 성관계를 가졌다고 그렇게 주장했죠. 자, 이걸 끝으로 이번 방송은 마치도록 할 텐데요. 이거 보십시오. 바이든 정부 때랑 트럼프 때랑 평균 인플레이션 비율이 5.6%입니다. 바이든이. 트럼프 때는 1.9%에 그치고요. 잘한 거죠. 그래서 국정을. 그리고 또 실질 평균 주당 수입은 3.9% 떨어졌습니다. 매주. 실질 평균 주당 수입. 트럼프 때는 8.2% 올랐고요. 전년 대비 3% 이상 인플레이션 비율이 트럼프 때는 없었죠. 근데 바이든은 36개월 연속 있었습니다. 그럼 11월에 누구를 뽑아야 되겠습니까? 진정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전쟁 및
진정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